여러분, 상표 출원하기 전에 한 번쯤 직접 검색 다 해보시죠. 키프레스 다 아시잖아요. 내 브랜드 이름 쳐보고 똑같은 거 없네, 이제 그러면 등록되겠지.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제가 직접 검색해서 출원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오늘도 아침에 상담을 다녀왔는데 출원 전에 직접 본인이 상표 3류에 동일 상표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출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너무나도 동일한 상표가 있어가지고 거절 결정까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표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단순하게 똑같은 게 있느냐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상표 전문 마크와이드의 박수현 마리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검색해보고 안심하고 있다가 이제 거절당하는 이유, 셀프 검색의 함정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상표를 검색하는지도 짧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별력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상표는 다른 상품과 이제 내 상품을 구별해주는 식별 표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써야 되는 흔한 말 또는 상품의 성질을 이제 그대로 설명하는 말이면 아무리 똑같은 상표가 없어도 등록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식별력이 없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베이커리 대표님이 제가 만든 빵 이름을 정말 맛있는 소금빵으로 해주세요. 될까요? 빵을 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맛있는 소금빵 사용할 수 있어야죠. 한 사람이 독점하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명하게 식별력이 없는 것들은 좀 판단이 쉬운 편이에요. 상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표 등록이 된다는 건 독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맛있는 소금빵은 상표를 하나도 모르더라도 상표 등록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에 이제 문의를 하시는 거죠. 이제 문제는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애매한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직감과 이제 연상의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상품의 내용이나 성질을 상표만 듣고 바로 알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직감은 아니고 연상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암시적인 표현이라고 하고요. 암시적인 표장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품의 종류마다 조금씩 식별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요. 어떤 분류는 조금 식별력을 엄격하게 요구하고요. 어떤 분류에서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식별력이 없지 않나 싶은 것도 정말 많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관행상 그런 겁니다. 화장품은 상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거절하면 정말 등록할 상표가 없을 거예요. 저희도 구글링도 하고 선행상표 현황도 보고 사전도 다 찾아보면서 여러모로 고려해가지고 식별력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사관님들의 생각을 100% 다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더 고려할 게 많아집니다. 국가마다 식별력 요구 정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영미권은 식별력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인 것 같고요. 동남아 쪽은 좀 엄격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경험이지만 또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정말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유사 판단입니다. 셀프로 검색하시면서 가장 크게 놓치는 부분인데요. 웬만한 상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독점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감이 보통은 어느 정도 있으신데 상표는 똑같지 않아도 비슷해서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으면 거절된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이 비슷하다라는 판단하는 기준이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즉 상표 유사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생긴 모양, 그러니까 외관, 부르는 소리, 호칭, 그리고 뜻, 관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유사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자는 다르게 생겼는데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 호칭이 유사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뜻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외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없다는 건 이제 안전하다. 이 상표는 등록된다. 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걸 이제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상표는 상표만 유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상품이 유사인지 아닌지까지 봐야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도 전혀 다른 상품이면 공존할 수 있고 반대로 이름이 조금 달라도 같은 상품군이라면 이제 부딪힐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사군 코드라는 그 시스템으로 상품의 유사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상표 자체의 유사 범위는 타 국가에 비해서 좀 좁게 봐서 조금만 달라도 비유사로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품은 우리나라처럼 유사군 코드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결련성이라는 판단 기준으로 유사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사실 산업 간 경계가 되게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화장품과 건기식을 계속 유사로 보고 거절률을 자꾸 주고 있어요. 저희가 했던 건 중에는 직무를 의류 브랜드랑 유사로 보고 거절률을 낸 적도 있거든요.
중국은 상표 중에 일부분 단어가 3개로 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유사해도 다 유사로 보고요. 알파벳 이니셜 상표 같은 경우에 외관상으로 유사한 것도 중요하게 판단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이 또 상표 등록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는 우선 이제 전문가용 글로벌 상표 검색 프로그램인 포베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유럽의 TMBO 그리고 전 세계 상표 데이터베이스인 그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각 국가 특허청을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똑같은 상표만 찾아서는 안 돼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서치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식별력도 보고 발음이나 뜻이 비슷한 상표가 혹시 있지 않은지 폭넓게 걸러내고 있고요.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조사도 3단계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단계는 이제 간단 검색, 심플 서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베아, TMBO, 뭐 GBD 같은 걸로 동일 의사 상표를 좀 1차로 빠르게 검토를 하고 있고 1상표 1류를 기준으로 해서 10건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검색을 하고 이제 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뭐 80% 이상이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제거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2단계는 상세 검색입니다. 간략 검색에 더해서 이제 각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들어가서 상표를 확인을 해가지고 심층 분석하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등록까지 할 수 있는지 전략까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요. 보고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정밀 검색인데요. 요건은 이제 현지 대리인을 따로 선임을 해서 현지 대리인이 정밀하게 검색한 결과를 저희가 다시 교차 검증해서 이제 최종 의견을 드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조사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전문가 검색은 똑같은 게 있나를 넘어서 비슷한 게 있는지, 식별력은 있는지, 그 나라 심사 기준이나 경향에는 이 상표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까지 이제 본다는 거죠.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표 등록은 똑같은 게 있느냐로 결정되지가 않아요. 내 상표에 식별력이 있는지, 현행 상표와 유사해서 헷갈릴 여지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식별력과 유사 판단은 키프리스에서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색도 해보고 뭐 없네 하고 안심하셨다가 거절되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직접 검색은 첫걸음으로는 되게 좋아요. 저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출원 전에 식별력과 유사 판단을 제대로 한번 점검 받으시면 거절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헛걸음 없이 잘 등록되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